자, 이번 시간에는 성분 원소의 확인부터 해서 원소 분석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분석법은 알다시피 기출 문제에서 모의고사에 주로 어렵게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기본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성분 원소의 확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불꽃 반응색을 보는데요.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익히 알던 여러 금속들이 거풀꽃 속에 넣으면 백금선이나 니크롬선에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시료를 묻혀가지고 거풀꽃 속에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죠. 청록색 구리,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칼륨, 주황색 칼슘 등등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이러한 원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방법은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원소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원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나 선 스펙트럼으로 원소를 분석하는 것은 그냥 그 시료 안에 그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그 원소의 그 시료가 얼마의 질량만큼에 있는지는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확한 시료에 들어있는 원소의 정확한 양을 알기 위해서는 원소 분석법을 써야 되는데요. 이 원소 분석법을 쓸 때 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연소시켜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소 분석법의 전체 그림을 보고 이해하도록 할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럼 첫 번째 여기 맨 왼쪽에 보면 공기가 이제 시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기에는 아주 작은 양의 그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 버리면 이 시료가 가열되면서 나오는 물이 원래 공기 중에 있던 수분도 함께 포함돼 버려 시료 속에 들어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산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염화칼슘관을 통과시키는데요.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한 건조한 공기 중에 산소는 시료에 공급이 되는데요. 시료는 요 시료관에서 연소가 되면서 이제 이 시료 속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가 같이 연소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돼서 요 염화칼슘관과 수산나트륨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화구리2의 역할도 있는데요. 산화구리2는 같이 가열되면서 요 산화구리 안에 있는 산소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산소 기체로. 그래서 시료가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와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관에 통과하게 될 때 이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응 전후에 염화칼슘관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질량 차이가 바로 요 시료가 연소되면서 나온 물과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원소 분석법의 결론적인 끝이 결국은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하는 건데요. 그러면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식은 실험식의 정수 배만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험식은 분자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수가 바로 분자식이 되는 거죠. 정수 배만큼이 분자식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정수 비만큼이 바로 실험식 양의
B만큼 곱하면 바로 분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O2 그리고 C6H12O6 같이 이러한 물질들의 분자식은 바로 그대로 다 개수만큼 있는 H2O2 가산화수소 같은 경우에 이게 분자식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 수소와 산소의 가장 간단한 개수의 정수비는 1대1로 HO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HO가 바로 가산화수소의 실험식이 되고 가산화수소는 이 분자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실험식과 분자식 사이에는 이렇게 강한 이게 정수곱이 실험식의 정수곱이 분자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험식과 분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실험식에서 얻은 실험식 양의 곱하기 2배가 또한 분자식의 분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포도당을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이 개수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CH2O이므로 CH2O는 포도당 분자식의 실험식이 되고요. 이것은 분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6배라는 정수배가 존재하죠. 이 관계에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험식 구하는 하나의 예를 한번 봅시다. 분자량이 180인 화합물을 자, 여기서 읽어보면 웬만한 문제를 푼 애들은 180, 분자량이 180이면 포도당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일단 접어두고 각 구성원소의 질량 배분율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질량 배분율이라 하는 것은 분자량을 100으로 뒀을 때 그때 그 분자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질량 배분율일 것입니다. 그러면 C가 40%, H가 6.71%, 산소가 53.29%죠. 그러면 분자량을 100으로 뒀다면 탄소는 40g 있는 것이고요. 수소는 6.71g, 산소는 53.29g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실험식을 구할까요? 실험식은 다시 개념을 생각해보면 분자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들의 개수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개수의 상대적인 비를 구하면 그게 바로 실험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각각의 원소의 질량을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 그걸 뭐라고 하죠? 원자량이라 하죠. 네, 원자량으로 각각 나누면 각각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 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식으로 보면 각각의 탄소가 40g, 수소가 6.71g, 산소가 53.29g이므로 하나의 질량, 탄소의 하나의 원자량 12 나누고 수소 1, 산소 16 이렇게 나누면 개수가 상대적인 개수비가 이렇게 뜨죠. 이것이 결국 1대 2대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나오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 하나일 땐 수소는 2개고 산소가 하나, 이런 CH2O라는 실험식이 나오고 이 실험식이 나오면 이것을 실험식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탄소는 12, 수소는 2 곱하기 1, 산소는 16이므로 총 3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실험식 양을 분자식 양과 비교해서 분자식은 아까 실험식과 이러한 관계가 있었죠. 정수배만큼이 분자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식은 CH2O이고 실험식 양은 30이므로 이 정수배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량 180을 주어졌고 실험식 양이 30이므로 6이라는 정수배만큼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실험식 CH2O에 곱하기 6배를 하면 바로 이 물질의 화합물의 분자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당이었네요. 이 화합물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소 분석법을 보도록 합시다. 산소가 이제 건조된 수분을 뺀 공기 중에 수분을 뺀 산소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시료가 가열되는데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산화구리를 넣고 가열을 하죠. 그러한 뒤에 시료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산소가 가열이 되면 나오는 물질이 선생님 뭐라고 했죠? 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염화칼슘간에서는 물이 흡수되고 두 번째 수산화트륨간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며 이때 흡수되는 양만큼은 바로 이 관들의 염화칼슘간, 수산화트륨간의 질량 변화로
얼만큼 흡수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볼까요? 포도당 180mg을 완전 연소시킨 후 이러한 관을 통과시켰대요. 그랬더니 염화칼슘간이 108mg의 질량이 증가했고 수소와 나트륨간이 264mg이 증가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이 질량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죠? 네, 염화칼슘간은 H2O, 물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리고 수소와 나트륨 간의 질량 변화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물의 양을 가지고 시료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분자부터 한번 봅시다. 시료 속에 있는 탄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상대적인 질량이죠.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인데 그 분자 하나의 분자량에는 탄소 하나만 봤을 때는 원자량으로 얼만큼 들어있느냐, 즉 44 중에는 탄소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12만큼 들어있죠. 따라서 44가 아니고 이제 264mg이 있다면 그 속에 탄소는 얼만큼 있는지 비를 곱하면 72mg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수소의 질량은 H2O 물 분자 안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원자량을 비를 가지고 구한 108mg에다가 곱하면 12mg이 나오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료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은 총 포도당이라고 하는 시료가 180mg이 있었으므로 산소의 질량은 포도당 질량 빼기 구한 산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빼면 이렇게 96mg이라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소의 질량은 물 분자에 물이 흡수된 염화칼슘간의 질량 변화로 나온 물의 질량에 이렇게 분자량을 18분의 1이라는 값을 곱하면 되고요. 탄소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나트륨 간의 질량 변화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질량에다가 이산화탄소 분자 안에서 차지하는 탄소의 질량 비 44분의 12를 곱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소의 질량은 각각 구한 시료의 총 질량 빼기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빼면 산소의 질량이 나옵니다. 화기 문제를 보고 끝내고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4g을 완전 연소시켰더니, 네,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물이 이렇게 이산화탄소 7.7g과 물 4.59g이 얻어졌습니다. 시료 중 각 원소의 질량을 구하라. 그럼 먼저 첫 번째, 수소의 질량은 아까 얘기했죠. 염화칼슘 간의 질량 변화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주어졌죠. H2O가 4.59g이죠. 곱하기 18분의 1을 하면 0.51이라는 수소의 질량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탄소의 질량은 수소와 나트륨 간의 질량 변화를 구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그 이산화탄소 질량이 7.70이므로 곱하기 44분의 12를 해서 2.1g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구한 수소의 질량과 탄소의 질량을 시료의 질량으로 빼면 산소의 질량이 1.39g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풀어볼까요? 항상 이러한 원소 분석법에 대한 예제는 화합물의 총 시료 질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90g. 그 다음에 그때 연소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132g과 54g이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CO2, H2O 질량으로부터 CHO 질량을 이렇게 탄소 같은 경우에는 132에다가 44분의 12를 하고 물 H 같은 경우 물 54에다가 18분의 2를 곱하고 산소는 구한 36g과 6g을 총 90에다 빼면 산소의 질량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각각의 질량에다가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의 개별적인 상대적인 질량 즉 원자량으로 나누면 탄소, 수소, 산소의 각각 개수가 나오죠. 이 개수의 비를 구하면 이렇게 1대 2대 1이 되고 실험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식을 바탕으로 실험식 양을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험식과 분자식 사이의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6이라는 정수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포도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